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오늘은 해민 스님의 사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해민 스님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니까 해민 스님 건물주 논란, 모든 활동 내려놓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해민 스님의 입장을 표명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우선 해민 스님의 관상을 보면요,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스님 치고 또 머리도 삭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생긴 얼굴입니다. 특히 해민 스님의 이목구비 중에서 저는 이 눈이 상당히 이제 특징적인 관상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눈을 보면은 어떤 도화의 눈이라고 그러죠. 눈빛이 촉촉하게 빛나는 어떤 도화의 눈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화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가 쉽고요. 그리고 인기를 끌기에도 상당히 좋은 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교리를 전파할 때 도움이 되는 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눈치가 빠르고 그리고 명석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도화의 눈을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출가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렸으며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 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며, 더는 저의 일들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분초를 다투며 산중에서 수행 정진하는 많은 스님들과 기도하시는 불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해민 스님의 강연도 보고요, 해민 스님의 저서들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팬으로서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내용은 제 나름대로 충격이었고요. 해민 스님의 어떤 그 교리들 그리고 삶의 지혜들이 좀 훼손되지 않게 좀 좋게 이렇게 다시 좀 전달이 되고요. 해민 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직자로서 좀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민 스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민 스님은 73년 12월 12일생이죠. 46세입니다. 46세고 만세력을 돌려보면요, 개축년 갑자월 이모일생이 됩니다. 제가 해민 스님의 사주 분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해민 스님의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스님 또는 성직자의 사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학에서는 스님이 되는 사주 그리고 성직자가 되는 사주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이론과는 다르게 제가 직접 상담을 하면서 사주 상담을 하면서 성직자들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직자라는 직업 자체가 일반인에게 정신적으로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는 적성과 봉사를 하게 되죠. 이러한 행동들은 본인의 사주를 초월하는 업장을 소멸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의식들, 행동들은 사주로서 가늠할 수 없고 또 사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주의 대운이라는 게 있죠. 그 대운에 따라서 본인이 사는 모습도 다른데요. 대운의 영향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사업가, 직장인, 성직자가 있다면은 성직자가 대운의 영향력을 덜 받습니다. 대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류들은 사업가들이죠. 이 사업가들은 그 대운이 좋으면은 크게 번성하고 대운이 안 좋으면은 본인의 어떤 하는 일들이 상당히 안 좋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먹고 살죠. 어떤 큰 조직, 큰 회사에 속하면서 월급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되죠. 성직자는 어떨까요? 성직자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단지 불자들 또는 이제 교회를 믿는 어떤 신자들에게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운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됩니다. 사주적으로도 좋은 시기, 나쁜 시기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덜 받는 이유는 본인의 업장을 소멸하는 행위, 교리를 전파하거나 남들에게 적선과 봉사를 하거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사주의 영향도 덜 받게 됩니다. 성직자들의 사주를 보면 대체적으로 재물운, 직업운, 재물을 뜻하는 게 재성이죠. 재성. 그리고 직업을 뜻하는 관성이 약합니다. 만약에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사주로 사회생활을 한다면 평탄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성직자들은 무의식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성직자로 살면서 사회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적성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무의식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사주가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재물운, 직업운이 상당히 약하게 되죠. 이러한 성직자들이 환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님들의 경우 스님의 생활이 잘 안 맞아서 환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생활에 적응 못해서 다시 스님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스님으로 살면은 이러한 어떤 사회생활을 못하는 어떤 고민들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직자들의 사주를 알아봤고요. 해민 스님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축년 갑자월 이무일생이죠. 일간이 임수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 볼까요? 나와 같은 오행은 월지에 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나를 돕는 오행은 축토 안에 신금 정도가 있는데요. 나를 돕는 오행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나와 다른 오행들 볼까요? 나와 다른 오행은 일지에 오화, 그리고 월간에 간목, 연지에 축토가 있습니다. 사주 형국을 보시면은 사주의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사주의 물기운이 강하면서 이 오화 재성은 꺼져 있고요. 그리고 연지의 축토를 보면은 축토가 흙기운의 성질이 본연의 성질이겠지만 이 축토는 물로 봐야 됩니다. 이 축토는 불기운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 지금 연간의 개수, 월지의 자수로 인해서 거의 물을 머금은 흙, 거의 진흙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축토의 육친인 관성의 힘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주의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월간 간목, 나무가 물기운도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월간의 간목이 핵심,
거의 용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월지 자수가 제왕지거든요. 그리고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기운의 힘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오화, 일지 오화 재성은 거의 꺼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연지 축토, 관성도 본연의 성질을 잃은 관성이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주를 하나씩 풀어보면은 사주의 많은 물기운은 지혜와 언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지 제왕지 자수는 본인에 대한 자존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연지 축토 관성은 흙기운의 성질보다 물기운의 성질이 강해져서 관성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약하다고 봐야 되고요. 일지 오화, 오화 재성이죠. 거의 꺼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재물과 여자 욕심을 갖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월간 간목은 식상이죠. 이 식상은 자신의 어떤 표현력, 그리고 식상은 나눔과 베품을 의미합니다. 사주에서 인성은 본인의 어떤 욕심, 본인을 돕는 어떤 욕심을 의미하고요. 식상은 본인이 타인들에게 나눔, 베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식상은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식상이 본인을 표현만 하려고 하고 본인의 욕심만 추구하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도화살이 깔려 있죠. 일지의 오화, 월지의 자수도 도화살이죠. 이 지지의 도화살은 해민 스님의 직업인 성직자로서 대중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는 교리 전파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주색 잡기에 단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화살은 본인의 어떤 관능적인 어떤 욕심, 욕망을 의미하죠. 그것이 안 좋게 나타나면 주색 잡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하거나 여자를 찾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사주를 보면은 연예인으로서의 느낌도 강하고요. 그리고 이 사주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좋지 않죠. 왜냐? 재물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해민 스님은 스님이 된 것이 오히려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스님이 되고 나서의 어떤 교리를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유리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해민 스님이 최근에 논란이 나온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본인의 욕심만을 추구했다고 보기는 100%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해민 스님 자체가 스님이 되고 나서 불교 교리의 어떤 딱딱함 그리고 어려움을 쉽게 설명하면서 교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어떤 초심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인기를 끌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셀럽으로서의 어떤 활동들이 현재의 어떤 구설수를 일으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민 스님 같은 경우는 스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운, 과거의 대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성직자는 대운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럼 해민 스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직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리고 절에서 대중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교리를 전파하는 본연의 일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구설수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해민 스님의 강연이나 그리고 저서들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요. 최근에 논란이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민 스님들의 저서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교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논란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교훈들이 불식된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해민 스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직자로서의 본연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과거보다는 앞으로 존경받는 스님이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해민 스님의 사주를 풀어봤는데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바로바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